네, 이번에는 필모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편집하고 색을 보정한 다음에 음향 설정하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필모라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화면 비율 와이드 스크린으로 설정을 하고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줄게요. 이런 화면이 나왔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미디어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우리의 영상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같이 하는 건 예제니까 제가 밑에 쪽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해둘게요. 위쪽에 상단 메뉴에 파일에 임포트 미디어를 해주시면 되겠죠?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그래서 개별 파일로 가져오려면 요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폴더 채로 가져오시려면 미디어 폴더. 저는 폴더 안에 한꺼번에 다 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오픈을 눌러줄게요. 5개의 파일이 가져와졌죠. 그러면 전부 선택을 하시는 방법은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을 눌러주시면 전부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중 선택이 됐죠. 그러면 선택이 된 상태로 아래쪽으로 쭉 끌어서 놔주게 되면, 선 보이시죠? 여기다 놔주시게 되면은 경고창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 프로젝트와 우리의 영상 간의 프레임 레이트 혹은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Always Ask는 지워주시고요. Match to Media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영상의 해상도에 맞게 조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파일이 많아서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 타임라인 부분에 눈금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눈금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줌 아웃이 되면서 전체 파일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의 파일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확대가 되겠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거고 실제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일 있는 부분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줘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실행이 되죠.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화면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파일 자체를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거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알맞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미디어가 선택이 된 상태로, 여기 선택이 됐죠?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스피드 듀레이션이 나와요. 속도 조절하는 거겠죠. 클릭, 속도를 몇 배속으로 할 건지 1은 100%를 얘기하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3이라고 적어주거나 이 슬라이드를 당기게 되면은 좀 더 빠른 배속으로 재생이 되겠죠. 3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리플 에디트는 뭐냐면 3배속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미디어 길이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빨라지니까 그 남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게 리플 에디트의 기능입니다. OK 눌러줄게요. 그럼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재생을 시켜볼까요?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자, 뒷부분은 조금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커서를 이 부분에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면은 첫 번째 있는 스플릿은 이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림 스타트 투 플레이 헤드는 나눈 다음에 앞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반대로 트림 엔드 투 플레이 헤드는 나눈 다음에 뒷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트림 엔드 투 플레이 헤드를 눌러주겠습니다. 앞부분만 남고 뒷부분은 없어졌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파일도 좀 길죠? 그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스피드와 듀레이션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4로 해볼까요? 400%죠? 그리고 OK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줄어들었고요. 재생시켜보면은 좀 더 빠르게 재생이 되겠죠. 다음 파일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스피드 듀레이션을 누르고 이번엔 3배속으로 해볼게요. OK. 만약에 배속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 부분에서, 여기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3배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은 좀 더 느리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멀을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커스텀 스피드는 우리가 원하는 설정대로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파일도 역시 스피드 듀레이션을 눌러서 3배속 해줄게요. 마지막 파일도 역시 3배속으로 맞춰주겠습니다. 3배속으로 맞추고 OK 눌러주면 되겠죠. 자, 다 줄어들었고요. 이번에는 불필요한 파일들 재생을 시켜봤더니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타임라인에 커서를 두고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필요 없는 뒷부분을 지워주면은 앞부분만 남고 사라지게 되겠죠. 이 부분도 그대로 실행을 시켜봤더니 필요 없는 부분이 또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앞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트림 스타트 플레이 헤드를 눌러주면은 앞부분이 사라졌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마지막도 역시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화면이 작아 보이죠? 이건 가로로 돼 있는 거라서 작은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을 했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스케일을 키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좀 더 파일을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OK 눌러주면은 화면에 꽉 찬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이 끝났으니까 색을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보정할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컬러 코렉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클릭하시면은 그럼 새로운 창이 하나 나왔죠. 이 부분에서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커서를 조절해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초보 단계에서는 컬러 부분을 선택하셔서요. 좀 어둡게 나온 영상 같은 경우는 이 노출을 크게 해주시면 조금 더 밝아지고요. 브라이트니스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컨트라스트는 대비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면서 뭔가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 때 쓰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브런스는 좀 더 영상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레이션도 알맞게 조절해 가면서 너무 진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에 비니앗이라고 있어요. 이 비니앗은 포커싱을 맞출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반대로 검정 부분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테두리가 조금 검해지면서 안쪽에 있는 영상에 집중이 되죠.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사이즈는 좀 더 크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작게 해줘도 되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라운드니스도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작게, 어마운트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페더 값은 얼마나 부드럽게 퍼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보면은 이 페더 값이 작으면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반대로 좀 더 크게 하면은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로 Save as Preset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설정이 프리셋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테스트라고 일단 적어줄게요.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프리셋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위쪽 부분에 프리셋 눌러주시고 다른 프리셋도 많죠? 자, 다른 거 클릭을 해주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던 이 프리셋에 맞춰서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만든 프리셋은 이 부분에 커스텀 부분에 있어요. 커스텀에 테스트 방금 전에 만든 프리셋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파일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다른 것들도 통일성 있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똑같이 클릭을 하시면은 컬러 코렉션이 있어요.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리셋 부분에 가서 그대로 커스텀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의 프리셋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환하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럴 때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선택이 된 상태로 어저스트를 눌러주시면은 개별적으로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부분에 가서 노출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좀 줄여주게 되면은 바뀌었죠. 브라이트니스도 조금 낮춰주고요. 컨트라스트도 좀 낮춰주면은 아까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 상태로 OK를 누르면은 첫 번째로 만들었던 프리셋보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영상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번거롭겠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변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위쪽에 이펙트 기능이 있어요. 왼쪽 부분에 여러 목차들이 정리가 돼 있죠. 리스트업이 딱 돼 있는데 이 중에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배치를 시켜주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그대로 잡아서 늘려주면 되겠죠. 너무 과하다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 수치를 좀 줄여줄게요. 좀 더 줄일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OK 눌러주면은 다른 영상도 일관되게 공통 적용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진행시켜보면 네, 잘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음악을 넣어볼게요. 음악은 여기에 검색을 해줘 볼게요. 오디오 라이브러리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 라는 메뉴가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참고자료에 또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음악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네, 요거 요리할 때 잘 어울릴 만한 노래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 노래로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됐으면 해당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일에 임포트 미디어를 눌러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해서 방금 전에 다운받은 이 mp3 파일을 오픈 눌러줄게요. 미디어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방금 받은 음악이 나오고요. 이거를 그대로 아래로 끌어서 배치를 시켜줄게요. 조금 기니까 당겨서 이 부분을 당길게요. 당겨서 위에 있는 비디오랑 같이 길이를 맞춰주고요. 다 완료가 됐죠? 한번 제대로 되나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는 것 같죠? 만약에 음향이 너무 크다면 이 부분을 잡고 선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잡고 내려주시면은 소리가 줄어들어요. 괜찮아. 자, 소리가 좀 줄어들었죠? 그럼 완료가 됐으니까 엑스포트 내보내기를 눌러서 현재 여러분들이 계정이 있으시다면 밑에 쪽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로그인이 됐고요. 엑스포트를 눌러줄게요. 엑스포트를 누르면 자, 이 부분 그대로 Continue to Use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MOV 파일로 그대로 지정을 하고요. 엑스포트를 누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정한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생시켜 볼게요. 자,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필모라를 활용해서 편집과 색 보정, 음악을 삽입하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